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복조 시즌3 진행의 임승진 인사드리고요.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성원이 그리고 민태민이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성적들을 보니까 뭐 작살들을 내놨더라고요. 예. 제가 방송에서 빠지니까 그렇게 내용들이 좋았습니까? 자, 지난주 한 주 빠졌더니 아주 작살들을 내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복귀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복귀했고 어제부터 방송을 찍고 있고요. 오늘 또 더욱더 좋은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서울 경마 이제 토요 경마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우리 마사회 해설 방송이자 방송 위원이자 또 출입기자 성원이가 혹시 뭐 이번 주에 경마장 안쪽에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몇 개 좀 있습니다. 네, 우선 저기 김동철 기수가 조교사로 발탁이 됐다는 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3조로 갈지 55조로 갈지 일단은 53조 쪽이 유망한데 외국에서 온 조교사랑 아무래도 개업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뭐 김동철 기수한테 오늘 만나서 좀 축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피곤해 지친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조교사가 굉장히 좀 힘들게 됐다는 좀 판단이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뭐 저랑 그동안 바디랭귀지 콩글리시라던 다카시가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일본 경마장으로 가는데 이와떼 경마장에 가서 기승을 좀 한다 그럽니다. 저한테 또 뭐 4월 초쯤에 이와떼 경마장 와서 자기가 뭐 한구나 시켜주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가는 거 보니까 다카시 가서 잘 탈 것 같은 뭐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카시가 이제 이번 주를 끝으로 고별 우리 민태민이 키가 이렇게 큽니까? 이쪽에 무슨 한기범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네요. 무슨 한기범위가 앉아. 아니 갑자기 제가 지금 방송하는데 TV를 보거든요. 근데 옆에 갑자기 한기범 아시죠? 한기범. 한기범이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큰 애가 하나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른 애가 혹시 앉아 있나 해서. 아무튼 그렇고요. 다카시가 이제 고별전이고 동철이 조교 사건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 같았어요. 내가 한 달 전부터 동철이가 거의 뭐 확정이 났다. 뭐 마주가 뭐저쪽 이런 것도 마주가 말이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괜히 뭐 좀 요즘에 그 선거철에 뭐 경선 지랄하는 것처럼 괜히 쇼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뭐 김동철이가 조교사가 됐다는 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한기범 의원은 지난주 VIP 특별 문자 결과 보고 해야죠. 예. 지난주에는 여러분 뭐 금토일 모두 만족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4개 경주를 추천드리면서 올적중을 했는데요. 배당 보이십니까? 스페셜 루키의 곧장을 받치기 없는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 또 골드스카이 축으로 해서 대호 여장군이 22.9배였는데 준영 막건으로 역시 잡아냈습니다. 댄싱캣의 삼다공주도 25.2배 적중을 했고 제주경마까지 호타준족의 선진공주 금요일은 퍼펙트 적중을 만들어냈고요. 토요경마도 조금은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아질키아를 아예 축으로 가면서 성읍깡톨 그리고 아름다운 순간의 룰즈 주력 막건이고 또 마지막 경주 이제 OS 와답의 블랙트레인까지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1호 경마는 짜릿한 배당이 한구랄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 서울 7경주에서 불회전차의 비세리온 주력입니다. 45.9배. 이거 쌍은 좀 뒤집어져서 219배가 나왔는데 일단 큰 배당을 주력으로 한번 때려드렸고요. 시티헌터의 스페이스건 그리고 부산 경마의 미스터 Y 각별함까지 금토일 뭐 4개 경주, 5개 경주만 적중 발송을 해드리면서 거의 뭐 퍼펙트에 가까운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그 여세를 꼭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뭡니까? 불회전차 비세리온에 당시에 3등 왔던 게 뭐죠? 31.1? 라떼 2000이죠. 라떼 2000. 두 방 주력했는데 걔네 3마리가 들어오더라고요. 3복승이 240배예요. 45배. 240배. 뭐 특별 문자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곳저곳에서 3복승까지 한 거라 했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 못지않은 결과들을 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우리 한기범 위원이 3경주와 7경주, 7경주가 메인이고요. 또 우리 성원이가 6경주, 11경주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임승진이가 2경주, 9경주가 메인으로 준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3월 19일 토요일 1경주부터 원래는 11개인데 이번 주에 그 보존 경주가 하나 낑겨 있더라고요. 그때 그 뭡니까? 그 눈 많이 왔을 때 못했던 낑겨 있으면서 12개가 펼쳐진다는 점까지 제 말씀을 드리면서 3월 19일 토요일 1경주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m 6등급 3세마 12마리인데요. 망아지도 낑겨 있고, 또 지난번에 팔렸는데 못 뛰었던 8번 마중물도 있고, 이러저럼 약간 나눠져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8번마 마중물에 대해서 양쪽 전문위원들한테 한마디씩 듣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민태민요. 저는 이번에 마중물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의 페이는 일단 전개 상황에서 12번 게이트를 받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외곽 전개를 했었고, 또 글쎄요, 조교 패턴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마무리를 좀 세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또 많이 빠져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때문인지 주말에 한번 놔주고 월요일날 놔주고 수요일과 목요일 마무리를 통해서 강도를 좀 의도적으로 낮춰가면서 실전에서 힘을 쓰기 위한 준비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마중물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은 인정이다. 추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8번 마중물은. 자, 마중물은 지난번에 좀 하만식 기수가 너무 많은 인기도도 좀 인기도가 부담스러웠고, 발걸음 자체도 계속해서 외곽을 돌면서 너무도 아쉬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마중물 분명히 뭐 굉장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전부 다 강도는 낮췄는데 오히려 상태는 컨디션은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8번 마중물 이번에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특히 8번 마중물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제 대가리 팔렸다가 이제 꼴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또 지금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이걸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일단 이 경주 분석의 포인트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 전문위원한테 질문을 했고, 비카 새끼로서 1억짜리입니다. 그리고 데뷔 초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겁이 완성도가 떨어진 겁이 많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졸전이지만 이번에는 용서가 없을 만큼 말도 좋아졌고 또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 일단 8번 마중물을 저 역시도 인정하는 쪽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자, 성원의 포인트는 뭔지 듣겠습니다. 저는 마중물이란 마필을 인정하면서 제가 이번 경주를 좀 유심히 지켜보던 가운데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는 왠지 좀 믿음이 좀 덜 가는 상황이고, 오히려 공백을 두고 나오는 4번 브라보 진선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얘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자, 목요일날 발주까지도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박현우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좋은 느낌까지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안쪽 게이트에 내려왔다. 물론 브라보 진선미보다 액면상 빨랐던 스타트 능력을 가진 마필이 좀 외곽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까지 저는 잘 맞아떨어졌고, 4번 브라보 진선미가 공백은 있지만 충분히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브라보 진선미, 성원의 후착 관심마였고, 저 민태민이. 저는 7번 해신을 좀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상종가를 치고 있는 샤프 휴머의 자마입니다. 데뷔전 때 이거 의외로 인기를 좀 꽤나 모으더라고요. 직선에서의 끝걸음이 좀 밀려버리면서 당시 5등에 만족을 했는데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번에 마음 놓고 이번에 한번 병합 조교까지 하면서 강도를 올려가는데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훈련을 놓고 봤을 때는 마중물보다도 더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게 7번의 해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앞에 나가면은 뭐 안 설 거라 믿고 선입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7번 해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걸 현장에서 11조에서 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웃어 버렸는데 쏘긴 쐈어요. 쐈으나 역시 민태민의 의견처럼 지난번에는 준비가 덜 됐었고 이번에는 준비가 좀 빵빵하게 된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게 민태민의 시각이었습니다. 8놓고 4-7인데 저 역시도 뭐 그쪽으로 좀 신경을 먼저 쓰고 있고, 나머지 애들 중에 이제 처음 뛰는 말 중에 1번마 라스트 코디와 3번마 펄킨 정도가 각각 주행검사 때 1착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인기를 좀 끌 모양인데, 3번마 펄킨이 말가격에서는 7천만 원짜리로 우위에 있습니다만은 당장의 완성도는 저는 1번 라스트 코디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리저리 들어버리면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1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206등급 14마리고요. 이경주 서둘러서 좀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임승진이의 첫 승부이자 준매의 승부인데요. 먼저 성원위원의 시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자, 우선 혼전기 다분하다는 판단이고요. 그중에 저는 11번 금화제우스를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1월 17일 날 조선곤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만지기 시작을 했고, 지난번에 원래 좀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역시 좀 아껴놨던 폭발력,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조선곤이는 36점 마필이죠. 날쌘강호에 기승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인데, 기승을 하면서도 계속 좀 유심히 지켜봤던 게 바로 금화제우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준비도 좋고 상태도 좋고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열하나 금화제우스 전해주셨고요. 문태민이요. 저는 4번 빅챔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최근에 도입된 시수말 중에서 컬러즈 플라잉도 있고 스트라이크 어게인 이런 말도 있는데, 희한하게 스트라이크 어게인 자마들은 서울에서 잘 뛰고 부산에서는 영광의 어게인 하나 딱 뛰고 있는 거고, 뭐 고작 5등급 간 게 전부고, 컬러즈 플라잉은 뭐 라팔의 돌아온 연표로 대표하듯 부산에서는 뭐 절정의 기량인데, 글쎄요, 서울에서는 뭐가 안 되는지 제 능력을 못 끌어내고 있는 게 컬러즈 플라잉 자마들인데, 이 빅챔프가 지난번 1300 선행 가서 압박을 좀 당하고 직선 무너졌던 상황이었지만은, 요번에 주말에 그 필승 예찬이라는 휴양마 4등급의 선행형 마피라고 병합돼도 오히려 앞설 만큼의 근성이 많이 보강된 모습이기 때문에 1200 줄어든 거리라면은 4번의 빅챔프가 충분히 선두권 근성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4번마 빅챔프, 11번마 금화제우스, 우리 양쪽 전문위원들이 매사기 있게 짚어줬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한 놈이 임승진이가 놓고 때리는 강축입니다. 강축이고 나머지 한 마리도 당연히 배팅권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 한 방이 원틀 승부는 아니고, 나머지 애들 지금 여기 딱 보니까 6번마 스페셜 산이라든가 8번마 라페니체, 9번마 머치머니 이런 애들도 나름대로 인기권에 가세할 모양인데, 이 중에서 한 두 놈 정도를 배팅골에서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이번 경주 준메인 승부를 제대로 메이드 시켜낼 준메인 승부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을 아나짜리까지 한 마리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진이가 서둘러서 승부로 때리는 이유인데요. 초반에 승부를 들어가면은 좀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잘못돼 버렸을 때 데미지가 하루 종일 있고, 또 잘 됐을 때는 뭐 그야말로 하루 종일 편안한 경마가 되기 때문에 잘 된다는 확신을 갖고 첫 승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6등급 13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우리 한기범 위원의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디 보고요.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구나. 민태민 위원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먼저 성원이. 저는 이번 경주 굉장히 좀 관심 마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7번, 그중에 7번 퍼펙트 러버를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분명히 이거 김동수 기수가 기승할 때도 조교 때 상당히 괜찮다, 굉장히 좀 기대를 하면서 기승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발걸음이 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칼을 빡빡 갈아댔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능력을 한번 뽑아내보겠다. 무엇보다 비슷한 능력을 가진 마필 중에 기승하는 기수의 의지가 너무도 셉니다. 7번 퍼펙트 러버를 관심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만 퍼펙트 러버를 성원의 관심마로
말을 해줬고 저는 9번마 빅파이어입니다. 발주가 안 돼서 좀 애를 먹었단 말입니다. 재검도 막 그것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발주가 제대로 끌어나 나오고 있고 또 마무리 때 박태종 기수가 목요일날 끊어보는데 하자 없이 잘 나오고 최근에 2, 3등인데요. 직전에 3차 했을 때 아쉬운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문생이 타보고 그게 페인이었다라는 걸 제가 직접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기만을 기다렸단 말이고 3주 만에 서서로 나왔는데 아무튼 뭐 크게 뛸 말은 아니지만 6군, 5군 정도까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분마 빅5를 임선진은 관심만을 추천을 드리겠고 이번 3병주를 준비 승부로 준비한 우리 민태민 의원의 포인트는 뭔지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충막감에 대한 좀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이 레이스가 지금 3번 당대걸작, 7번의 퍼펙트 러버, 9번 빅파이어 이게 아마 3강 구도 같은데 저는 여기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3번의 당대걸작을 강충마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게 1월 23일 날 선행 가서 제가 그때 럼파이커 놓고 한 방을 까버렸는데 당시에 준비 덜 됐던 골든바스카가 끌려 들어오면서 우리 한방 막건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원게이트를 받았고 뭐 상태도 괜찮길래 뭐 앞방을 웬만하면 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놓고 때렸는데 초반부터 이 너무나 의지 없는 좀 경주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줬던 게 당대걸작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문책성 기수 변경 같아요. 김철호 기수가 이번에 조교까지 전담을 하면서 뭐 단독 선행에 또 한 번의 찬스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3번 당대걸작은 강력한 충마로 믿고 때릴 생각이고요. 뭐 퍼펙트 러버도 조교가 좋고 빅파이어도 뛴 걸음이 있어서 얘네들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조건이지만은 7번, 9번의 그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아나짜리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앞으로 더 뛸 걸음도 있고 이번에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3번 당대걸작을 축으로 해서 노림수 배당마로 한 방 때리고 적당선에서 받치면서 한번 첫 승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번마 당대걸작을 축으로 해서 노림수말까지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5등급 12마리인데요. 이번 경주는 좀 뛰는 애들 한 두세 마리, 너댓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성훈이요. 저는 8번 스톰라이커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가장 많은 인기 얻을 마필인데 자이마필이 지난번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뮤진이를 잡아냈습니다. 2마신 차이로 이겼던 스톰라이커인데 부담 중량은 3.5kg 올라가서 55를 달고 뛰는데 발걸음 자체는 너무도 좋습니다. 이거 조교 때 이 마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또 내용까지도 좋고 굉장히 좀 믿음을 갖고 때릴 수 있는 배팅의 충마가 아닐까 8번 스톰라이커를 말씀드렸습니다. 8번 스톰라이커는 마주가 일본애라고 그래요. 아니 외국 마주인데 일본애가 아니고 외국 마주인데 이걸 또 뛰는 걸 구경하러 온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외국이 지금 마카오 쪽에 있는 예전에 그 서범석이하고 연결된 마주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번 뛰는 거 보러 또 경마장까지 온다고 하면서 무조건 이빨이 타야 된다. 좋은 모습 보여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8번 스톰라이커 성원에 관심만을 추천해줬고 좀 밑에는요. 뭐 8번 스톰라이커 대가리 팔리면서 서우아라리가 깜빡이를 아마 배당판이 형성할 것 같아요. 뭐 두 마리 모두 저는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열둘의 저배당 구도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간과하지 말아야 될 복병마 진짜 한번 요번에는 꼭 노려보고 싶은 게 7번의 포트스 덕션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지난 12월 19일 날 다카하시가 추입으로 입상을 끌어냈을 때가 점핑 출전입니다. 점핑으로 출전한 이후에 국산 5군 돌아와서 지금 최근 2번 제대로 된 걸음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항상 악벽으로 인해서 정상 조교를 시행하지 못했던 게 포트스 덕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스포 조교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을 놔주는데 안으로 치우치는 건 있어도 이 주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 강도를 원활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보통 악벽 있는 말들은 시원하게 놔주질 못하죠. 근데 이거 포트스 덕션이 이번에 강도를 바짝 올리는 모습을 감안한다면은 기본기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포트스덕션 배당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 포트스덕션이라는 배당마까지 언급을 해줬고, 나머지 애들 중에는 이제 3번 그리피스의 1200으로 줄여 나온 선행승부 당연히 관심법에 해당되었고, 9번마 골드데이도 직전 승군전에 1300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승군전 또 적응을 했고, 또 감량 2kg도 생겼고, 또 말도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라서 애들까지는 당연히 관심권으로 안고 가야 되겠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고요. 1405등급 모두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민태빈이 형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서프림 골드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항구랑 했던 말들이 좀 꽤나 나옵니다. 많은 말들 추천도 드려왔었고, 제대로 승부를 잡아내기도 했었고, 다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말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번에는 서프림 골드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썬더스텝과 그 3등급의 말하고 병합을 하면서도 걸음이 상당히 좋아져 있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임승주님하고 함께 경마를 했었는데, 당시 편성이 테마 등급의 라운라라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에 서프림 골드가 오는 줄 알았어요. 4코너 돌고 결승선 옆화면이 나오는데 쭉 뻗어가길래 저희가 그때 테마 등급의 서프림 골드를 때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마필은 라운나라에 못지않은 걸음을, 라운나라가 페로비치가 안쪽에서 정말 그림같이 몰아가지고 깨졌던 상황인데, 전 서프림 골드가 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0주 만에 오히려 주기가 좀 길어졌지만 휴식을 취한 가운데 말이 더 좋아진 모습이라서 서프림 골드를 좀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서프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말 제가 너무나 아쉬워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10주 동안 뭘 했나 하고 알아보니까 다리가 좀 부었다고 그래요. 그거 좀 가라앉히느라고 좀 늦었고, 또 몸뚱이가 좀 무거웠던 거 빼느라고 늦었고, 아무튼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온다는 점, 공백이 있지만 무시 못할 도전마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성원이요. 저는 이번 경주 10번 조계산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6전 동안 2등 한 번 한 경험뿐이 없는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이현종의 호흡을 맞추면서 3등입니다. 이번에 이찬호 기수인데, 이찬호 기수가 직접 새벽 조교를 담당했던 게 이 조계산이고, 물론 이찬호 기수가 탁월하게 조교를 잘 시킨다는 건 아닌데, 기수와 조교를 시키면서 이 마필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현종에서 이찬호로 바뀌었던 기승기수의 변경, 그리고 지금 이찬호 기수의 느낌이라면 이 조계산이 그동안과는 확연히 틀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10번마 조계산을 성원에 관심만을 추천해줬고, 저는 여기 오히려 저는 물론 2번 서프림 골드도 당연히 좋게 보고요. 10번 조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번 뒷말이라서 복병 역할은 얼마만큼 해줄지 의문은 갑니다만은, 저는 여기 정말 여기 축으로 가는 말은요, 저는 10번 프리티보이라는 판단입니다. 데뷔 초에 황순도가 타고, 아니 황순도를 태우고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죠. 황순도를 태우고도 2연속 입상을 때려버렸단 말이고, 5군 승군전에 당시에 만났던 애가 선록입니다. 선록. 이번 주에 나오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선록을 상대로 초반에 경합까지 했던 게 프리티보이고, 직전에는 참마, 지난주에 뛰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센 말, 참마를 또 이겨버리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저는 여기 안정적인 축은 열하나 프리티보이가 아닌가라는 게 제 판단이고, 또 등짝마저도 또 페로비치 아니겠습니까? 열하나 프리티보이를 좀 세게 보는 입장이고, 이제 언급하지 않은 말 중에 6번마 딕시플로이가 최근에 조금씩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동안 발주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복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쪽이 좀 좋아지면서 꿈틀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8번마 딕시플로이까지는 관심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육경주입니다. 1305 혼합사 등급 14마리이고요. 이번 육경주가 우리 성원이의 준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듣겠고, 민태민이요. 둘 중에 하나를 좀 추천을 드려야 되겠는데, 성원이 형님이 또 승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복병보다는 인기마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대한영웅이에요. 직전에 3등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교빨이 드디어 실전으로 연결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달려라 번개 픽스타임 이런 애들하고 거의 슈퍼코만도까지 함께 나왔는데,
마신차가 없이 몰려 들어왔던 입상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걸음이고 유승환 기수가 말도 정말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4번 대한영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한영웅이에요. 대한영웅 내용 너무 좋습니다. 1조에서 거의 뭐 자신하는 분위기. 또 여기가 혼합 3군에 별 볼 일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달달한 애들이기 때문에 4번만 대한영웅을 저도 힘을 실어드리고, 성원의 이번 6경주 준메인으로 준비한 포인트는 뭔지 지금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대한영웅은 두 의원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4번 대한영웅은 인정을 하지만 일단은 후차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고, 데뷔 초부터 말값은 무지하게 비싼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과연 경주마로서 뛸지 안 뛸지 의문을 가졌던 마필, 바로 3번만 라온 아우라가 나옵니다. 자, 굉장히 좀 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마필 겁도 많고 몸뚱이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연 경주마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역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 지금 휴양을 갔다 왔는데, 휴양 갔다 와서 주행검사를 새로 받고 나왔습니다. 부득이하게도 제가 마사에 방송하는 날 주행검사 그 화면을 다시 돌려주는데 그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조성훈 기수가 직접 주행검사를 담당을 했고 괜찮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14조 이신영 조교사의 선택은 페루비치입니다. 자,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게 조성훈 기수의 속내고, 이 마필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행검사 때 모습 보니까 이젠 겁도 완전히 없어지고 발걸음 자체 탄력감이 너무도 좋아진 모습. 지금 제가 이 방송 찍기 전에 이 사무실에 와서도 좀 듣는 얘기가, 뭐 나온나오라가 말이냐, 들어온 다음에 봐라라는 내용을 좀 듣고 어이가 없는 모습인데, 자, 들어온 다음에는 인기마가 됩니다. 이번이 절묘하게 누릴 찬스고, 4번 대한영웅은 기본적으로 확 데려갑니다. 3번 라온 아우라를 놓고 4번 대한영웅 기본적으로 데려가는데, 자, 이번 주 떠나기 전에 주는 선물 반드시 좀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필을 주력으로 노리고 4번 대한영웅은 받쳐가는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말을 한 거예요. 뭐 숨기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했습니다. 서두에 보신 분들은 다카하시 이번 주까지 말 타고 간다 라는 내용까지 말을 했고, 3번 나온 아우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번 6경주를 성원의 준메인 승부로 준비했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204등급 14마리고요. 이번 7경주가 우리 민태민의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2번 금케라를 축으로 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이게 아마 인기도가 좀 분산될 것 같아요. 2번 금케라, 6번 퀸크리켓, 8번의 천하비, 요 세 마리가 그래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뭐 2번 금케라는 왕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난번 1월달에 정평수 기수 태워서 혼합 등급에서 외곽 무리한 선입전개로 무너졌는데, 저는 이 말을 여기서 끝날 말로 보질 않습니다. 훈련보다 항상 실전을 더 뛰는 말이고 전개 조건도 좋기 때문에 금케라 축으로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3번 싱그러운 봄하고 8번의 천하비, 이 둘 중에 한 마리는 자르고 한 마리는 좀 세게 볼 생각입니다. 기본 능력이에요. 과포장된 말을 버리고 훈련이 좋았던 말을 오히려 주력으로 때려놓고, 여기 재밌는 복병 마필 두 마리가 있는데요. 저는 인기마 38 중에 하나 빼고 남아있는 놈으로 때릴지, 아니면 복병 중에 그 두 마리를 좀 세게 보면서 승부에 들어갈지, 요건 제가 현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호 경마 때 이런 똑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죠. 비세리오는 강축인데 더킨 실버 쪽으로 때릴지, 아니면 복병 두 마리를 과감하게 주력으로 갈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제가 복병 두 마리를 때리고 더킨 실버를 받쳐가지고 큰 배당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무리하게 복병을 때리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돌아가는 상황 좀 보고 분석에 분석 거듭한 다음에 금캐라 놓고 딱 세 구멍으로 압축해서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승부의 어떤 그 가닥 쪽하고 좀 배당 쪽에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될 모양인데, 자, 아무튼 민태민이가 준비한 메인 승부 7경주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 13마리입니다. 성원현. 우선 인정하는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7번 신조 대엽인데, 이거는 뭐 이번에는 제가 많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번에는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신조대업에 대한 설명을 좀 넘기고, 저는 4번 진격의 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마 등록이 되자마자 이번 경주를 상당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자, 나머지 마필들이 모두 선행을 못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들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발걸음이 좀 덜 나오는 불안감, 그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뭐 인기도는 얻고 있지만 4번 진경의 거장이 인게이트의 선행 조건, 그리고 조성공 유세 이번에 새벽 조기시의 느낌이라면, 그리고 마방에서의 기대감이 너무도 큽니다.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해놨다는 판단으로 4번 진경의 거장을 좀 세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만 진격의 거장. 진격의 거장은 발굽이 갈라진 것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다가 1월달부터 다시 나왔단 말인데, 실전 2번을 거치면서 컨디션이 올라온 그런 상황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민태민요. 성원이 형님 이제 신조대업을 인정을 하고 진격의 거장 쪽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핸디캡 등록될 때 1700에 나오길래 야 이건 뭐 묻지마 대가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주가 딜레이 되면서 지금 1200에 나왔다라는 점은 저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성원이 형님이 설명하셨던 진격의 거장이 여기서는 복숭식의 축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알티실러에 대해서 뭐 진영의 거인을 비롯해서 최강실러 이런 말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거리가 짧을수록 그 순간 스피드를 끌어낼 수 있는 혈통이에요. 이 진격의 거장이 이번에 조교가 휴양 갔다 와서부터 지금 2번 잘 뛴 것도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무겁고 강도를 원활하게 못 끌어올렸다가 이번에 월요일날 그랑블루라는 말하고 병합을 하는데요. 뭐 외곽에서 아주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이번에 진짜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직전에 신조대엽하고 지금 6마신 반인데, 지금 부담 중량 격차가 이미 2마리가 4kg가 나 있죠. 2kg 늘어나고 줄어들고 해서 4kg고, 거리가 100m 내려왔다라면은 200m 내려왔다면, 저는 진격의 거장이 오히려 저는 뭐 쌍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이번 경주만큼은 신조대엽을 이길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양쪽 위원들 공이 4번만 진격의 거장을 아주 강하게 수준을 해줬고, 그래요. 7번 신조대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늦발동, 늦추입이 좀 걱정이 되는 말입니다. 56kg에 줄어든 1200이라면은 그런 상황도 분명히 그런 불상사가 나올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고, 여기 지금 4번 진격의 거장 말고요, 3번만 바람의 왕자도 이번에 정말 말이 좋습니다. 최근에 1400 두 번을 뛰다가 1200 내렸고요. 또 얘 역시도 4번만 진격의 거장 못지않은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고, 데뷔전 때 비록 불량주로였습니다만은 59초 5에 1000m를 돌려버렸던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선입으로요. 능력이 분명히 있는 말이기 때문에, 7번만 신조대엽이 얘네 2마리를 몽땅 때려잡는 그야말로 허벌난 추입을 보여야 되는데, 3번, 4번 잘 떼버렸을 때의 늦추입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겠다라고 저도 좀 판단이 들고, 나머지 말 중에 이제 도전권이 8번만 나잇 아웃 온 더 타운이 해보려고 준비는 잘했는데요. 제 편성이 너무 좀 세게 만난 게 아닌가 싶고, 10번만 썬더스테도 좀 팔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다리가 안 좋아서 조교를 세게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6번만 원더풀 룰러는 1200에 나오는 순간 잘라야죠. 쫓아오다 끝나는 거고, 웬만하면 뭐 3, 4 그리고 7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705등급 경주 12마리인데요. 이번 구경주가 임승진이가 준비한 후반부 메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승부처가 낑겨 있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이제 2경주를 준메인으로, 구경주를 메인으로 준비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중간에 한 2-3개가 더 낑겨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 구경주가 이제 후반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기고 있으면은 승부의 세기를 박아버리는, 혹시 못 이기고 있으면은
여기서 역전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인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1번마 투어마이더스와 3번 청계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두 마리가 나란히 인기를 좀 모으겠고요. 그리고 4번마 키마가 31조에 있다가 35조로 넘어오면서 느닷없는 추임력을 보입니다. AX 좀 팔리려나요? 아무튼 얘도 그렇고, 또 8번 일렉트릭 크롬도 지난번에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좀 팔릴 것이고, 또 9번 델라고킹도 아사무사 팔릴 것 같고, 또 12번만 연구하냐 그날. 자, 확실한 축마가 없이 좀 두리뭉실하게 팔려줄 것 같은데, 자 여기 임승진이가 확신하고 있는 축마 있습니다. 근데 1번이나 3번 이런 애들을 축으로 갈 것 같았으면 제가 메인으로 하지도 않죠. 이런 애들 아닙니다. 이런 애들 아니고, 직전에 못 뛰었던 원인이 확실하게 있었단 말. 알고 보니까 왜 이렇게 못 뛰었을까 정말 궁금했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재갈이 혀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요. 재갈이 안 물려진 거죠. 경주마는요, 혹시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재갈을 앙당 물고요, 딱 이빨에 딱 물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뛰어야 제 걸음이 나와요. 근데 재갈이 빠져버리면은, 재갈이 안 물리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자동차에 기아가 빠져버리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아 빠진 자동차에 아무리 엑셀에다 밟아봐야 차 안 나가지 않습니까? 경주마한테 재갈은 바로 그 역할인데, 그것 때문에 택도 없이 못 뛰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도리를 확실하게 하고 나와요. 아마도 장구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보면 압니다. 이번에 혀 보정끈, 혀를 묶어버리는, 재갈이 혀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묶어버리고 나옵니다. 제대로 된 능력을 보여줄 찬스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또 적임기수 등짝입니다. 대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김부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고요. 1802등급 10마리인데 이번 경주는 일반 경주니까 우리 민태매년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2등급의 최약체 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센 말이 없는 경주인데, 글쎄요, 인기도가 어느 쪽으로 팔릴지도 좀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저는 일단 가볍게 말씀드리면 국산 마필들에게 좀 관심이 있는데, 슈거 빅토리의 이번 훈련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또 지난번 조금 선행 이후에 압박을 당하면서 무너졌던 빛의 바다도 컨디션이 여전히 상당히 좀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산마들끼리 이건 와도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외산마보다 저는 2번, 8번의 국산마 좀 세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요. 성훈이요? 저는 8번 빛의 바다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20조의 장추열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기승하지 못하면서 방춘식 기수가 또 오히려 20조 넘어가서 많이 기승을 하는 모습. 안효리 기수가 지난번에 이거 3등을 차지했는데, 지난번에 동방이세아 팀 선스트롱 상대들이 상당히 좀 잘 뛰어줬던 경주입니다. 좀 아쉽게 주는 3등에 머물고 말았던 빛의 바다. 게이트도 외곽이었고 선행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받았던 상황인데, 지금 편성을 보니까 빛의 바다가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고, 거린 1800 지난번 분명히 떼어보면서 충분히 적응해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 빛의 바다를 좀 중심에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빛의 바다. 20조에 방춘식이가 말을 탄다고 그러는데 추억의 승부기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추억의 승부기수. 장축이 아마 방춘식 기수가 탔던 것 같은데, 황기범도 알아요? 지하주가 탔나? 하여튼 장축을 제대로 탄 것 같아요. 예. 방춘식 기수가 20조 말 뭐 예전에 잘 탔죠. 한때는 내 별명이 장축이었는데. 거의 똑같네 진짜. 손발. 그러니까 성원이는 8번 빛의 바다고 우리 민태매니아는 2팔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관심권이다. 네. 나머지 중에 3번만 마이티잼이 승군전에 상태가 조금 떨어집니다. 조시가. 근데 체구가 작은 말한테 안말 감량까지 줬고요. 또 여기가 아까 우리 민태민이 언급했던 센 말이 없습니다. 똥구매예요. 그래서 3번 마이티잼의 승군전이지만 무시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이고, 또 6번만 홀리데이 펀치도
최근에 2군 편성에서 꾸준하게 3착을 하고 있고 또 베로비치 등짝. 나머지 말 중에 5번 띠나브라더의 취입, 또 7번만 심신지레가 지금 500년 만에 장거리를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처음 뛰는 것 같아요. 지금 26번 뛰면서 장거리를 처음 뛰는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나오는, 지금 무조건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는. 근데 왜 1800을 썼냐 좀 알아봤더니 차라리 장거리가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써봤다, 시험 삼아서. 아무튼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입이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패출을 2회 그 여파 때문에 한동안 말을 좀 아끼다가 이제는 그쪽에서 완전히 좀 벗어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7번만 심신지뢰의 추입 가능성도 좀 이리저리 좀 분석이 좀 필요한 경주 같아요. 확실하게 좀 축을 잡고 좀 분석이 좀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11경주입니다. 1803등급 11마리고요. 이번 경주가 우리 성원님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기도가 좀 분산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믿고 들어가기에도 내용이 없으면 좀 긴가민가 싶을 텐데, 제가 이번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두 마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바람만 잡고 살아야지 불안한 인기말을 또 체포해 놨습니다. 자, 이번에 그 마필이 들어온다면 정말 그건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고, 이번이 분명히 시험 무대라는 판단입니다. 그 마필은 완전히 배팅권에서 제외시키고, 지금 대충 제가 뭐 좀 미리 준비된 인기도를 보니까 깜빡이 갑니다. 그 깜빡이 팔리는 마필 완전히 배팅권에서 걷어내고,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두 마리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큰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보다는 일단 적중 가능성은 충분히 높여놓고 배팅 환수적인 메리트까지 충분히 있는 메인 승부처 두 마리 관심 마필을 강하게 노리면서 메인 승부처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11경주 우리 성원의 메인인데요. 이번 11경주가 그 지지난주인가요? 그 폭설로 인해서 취소가 됐던 그런 말들이 다시 나옵니다. 이게 지금 4번, 9번, 11번 빼놓고는 나머지 애들이 죄다 2주 전에 폭설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2주가 딜레이 돼서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승부의 포인트가 그 2주의 딜레이 여파의 그 좋고 나쁨, 2주가 딜레이 되면서 좋아진 놈, 아니면 또 2주가 딜레이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진 놈, 이런 게 포인트 같은데요. 또 우리 성원이가 맥심으로 좀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11경주 메인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미디언 여기다 별표 쳐놨네요. 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성원이 거 적혀 있더라고요. 성원이 거 메인 듣고 맞고 살려고 그래요? 제 고정 경주 전에 3주 전에 제 메인 승부였어요. 그랬어요? 방송에서. 자, 12경주입니다. 1403등급 14마리입니다. 민태민이요. 저는 뭐 승분을 했거나 편성이 강해졌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1번 IM4U를 상당히 세게 보는 경주예요. 센 말로 믿고 있습니다. 뭐 경주 전개와는 관계없이 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지난번에 사실 스마트 에어나 황금 열쇠 이긴 거 가지고 여기서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항상 조교가 나빴을 때도 능력을 끌어냈던 말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훈련 강도를 좀 올려가면서 한층 조교 때에도 마음에 드는 훈련을 시행했고요. 또 선두권 뒷자리를 바로 따라갈 또 순발력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선행마하고 이번에 살아난 말들이 좀 조교 때 좋은 말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무조건 앞장에서 경합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보이는 팍스코나 리틀 브라운 빼고 나머지 순발력 갖춘 말들이 지금 아주 말 상태가 좋아진 놈들이 있어서 그럴수록 앞장은 무조건 경합을 할 수 있고 IM4U의 선임력 기대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번마 IM4U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센 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그 작년 6월달에 뛰고 올해 작년 12월달까지 한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다리가 안 좋아서. 자,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지금 3등급에서 뛰고 있을 말이 아닙니다. 2등급 강자로 활약을 하고 있을 말이고, 자, 그만큼의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둘러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등급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한마디 더 거들자면은 김현섭 조교사가 미국에 지금 말사로 갔는데요. 경매에 참가하려고 말사로 갔는데 1번 IM4U만큼은 정말 뭐 신신당부를 하고 갔다는 뭐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IM4U 저 역시도 좀 힘을 좀 강하게 실어드리겠고, 자, 성원이.
저는 10번 햇빛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햇빛나가 지난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정정희가 그림 같은 말몰이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 그때 나온 성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물론 감량의 효과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는 올라간 부담 중량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조규시의 좋은 모습을 보였고, 새벽주를 남루했던 정정희 기수도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상태가 더 좋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발걸음 자체가 굉장히 일치월장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햇빛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번만 햇빛나. 정정희하고 좀 사대가 맞는 말 같아요. 예전에 그 호주 연수 갔다 오기 전에도 정정희가 몇 번 탔었고, 또 돌아오자마자 정정희가 타면서 우승까지 해버렸고, 53으로 올라간 부담 중량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뛰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우리 성원이는 10번 햇빛날을 아주 좋게 보고 있다라고 추천해줬고, 나머지 애들 중에 뭐 설명드릴 말이 몇 마리가 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일단 압축을 하고, 나머지 내용과 뭐 실전 압축 맛보는 각각 현장에서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3월 19일 저 토요일경마 마무리했고요. 저와 민태민이 성훈이는 잠시 후에 일요일경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